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잘 아, 들립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 사연을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충수염이라고 하죠, 충수. 맹장 그거 네네. 수술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가 이제 좀 문제였는데, 이제 간호사한테 이제 갔어요. 응급실을 갔어요, 이제. 음,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속 아파하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퇴원을 하라. 뭐 정확한 건 CT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집에 왔죠. 그런데 이제 또 그 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다 하셔서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부인과도 가고 뭐 내과도 가고 했는데 뭐 네.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왜 아플까 하면서 그냥 의사들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냥 오진이죠, 오진.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가니까 맹장이 터졌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염증이 심한 상태다. 음,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어머님이 조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복막염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네, 정말 그런데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열이 받는 부분은 음,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제가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들이 작자들이 맹장 터진 거를 며칠 동안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복막염으로 번지기 직전까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그 병원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 네네.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 입원비 그거 환불하고 이제 땡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이. 복막염으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저랑 제 누이는 의료사고로 조금 고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안절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라 그냥 수술비, 입원비 환불받고 끝내자라고 하고 시고 계시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이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험하게 만들 뻔했던 그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 네네. 과정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그쵸. 소송이나 재판이나 그런 거 안 해보다 보니까 무지해요.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얻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진단이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면 어머님께서 고생도 덜 하셨을 것이고, 뭐 다행히 지금 뭐 결과는 좋으시다만,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막염으로 번지고 그렇죠. 그게 만약에 폐혈증까지 갔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 옆에 의료사고로 소송을 가고 싶은데 그 과정을 해보고 싶어요. 네네. 제 옆에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변호사님과 좀 함께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쭉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좀 추가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질문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좋죠. 네. 그럼 일단은 먼저 그 어머님께서 그 이제 다행히 복막염으로 퍼지기 전에 이제 맹장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현재 어떤 추가적인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없으실까요? 수술 받으신 이후로는 네. 조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긴 한데, 따로 큰 후유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간병인 비용이나 뭐 기타 어떤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거를 뭐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입원비에 네. 다 음, 포함이 돼 있던 거고요. 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네. 가족이 음. 번갈아 가면서 하다 가족이? 보니까 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로 수술비랑 입원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고 하시면 그러면 결론적 예.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가셨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진단을 못했었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충수염이라는 걸 확인하고 수술 받은 거는 제일 처음에 그 응급실 갔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입원하시고 수술 치료까지 하신 게 맞나요? 지금 네. 살짝 그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네. 이제 원래 갔던 큰 대학병원에서 네. 그 병원에서만 진료를 계속했어요. 아, 그 병원에서만 계속 예, 진료를 예.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닌 거 아니고 어차피 음. 대학병원은 이과 저과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병원에 있는 응급실, 그 병원에 있는 네. 내과 산부인과 그렇게 하셨다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른 병원을 가셨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네. 제가 이제 하나씩 본인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뭐 의료소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의료소송이라고 그 흔히 많이 들으시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형사와 관련해서 의사의 어떤 의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다쳤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그럼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이제 의료소송의 한 가지 형태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다치시거나 뭐 돌아가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의사가 진료를 했어야 하는 부분을 놓쳤거나 혹은 진료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서 환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의료소송이 형사고소와 이제 민사소송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들은 걸로 봐서는 어머님께 그 충수염, 맹장염에 걸렸다는 거를 그 대학병원급이면 당연히 초기부터 알아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 시기를 알아채지 못하는 바람에 더 지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입으실 뻔했던 그런 의료 과오 혹은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불만이신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싶다.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물어보신 걸로 보이고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두 번째 민사소송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당 사안에는 좀 더 부합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료 과오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료 과오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민사소송의 내용은 뭐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거예요. 그 불법행위는 뭐냐면 의사가 했었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손해, 그 손해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지만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그 승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치료와 관련해서 의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의료 기록 같은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료 과오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기관이 갖고 있고 환자는 그거에 대해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료를 직접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게 일반적으로 따지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 개인이 나 저 의사가 잘못해서 내가 뭐 손해 입은 것 같으니까 저 의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어요 해서 혼자서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나 기록이나 이런 정보가 의료기관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당 그 의사 혹은 해당 의료법인을 피고로 해서 관할을 특정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그 소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수염, 맹장염 여부를 확진했어야 했는데 뭐 이거를 게을리한 의사가 과실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뭐 확대된 손해가 있는지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와 소장에서 기재해서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그 법원에서 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원고가 환자가 내가 그 의사의 과실로 인해 손을 입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증거를 하나하나 다 판사님을 설득시켜야지만 인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정보가 상대적으로 의사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손해배상의 범주와 관련해서 조금 입증의 정도를 좀 완화해주고 있어요. 최근 판결들에서는. 그래서 네, 일단 제일 처음에 물어보신 내용으로 저와 동생은 소송을 하고 싶고 어머님은 그냥 환불받고 끝내고 싶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법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셔서 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부담된다. 그런 상황에서의 대안도 하나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조정중재위원으로 실제 뭐 의사나 뭐 치과의사나 이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중재위원으로 있고요. 그 해당 절차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해당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은 요 정도 금액이 적정한 것 같다라고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서 만약에 그 손해배상 금액에 양쪽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 걸로 해서 양측의 합의를 비교적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열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부분은 훨씬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시거나 근데 그게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중재원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반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많이 어렵네요.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해서 잘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해보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